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몸이 아파서 한의원에 갔는데요. 한의사 선생님이 환자분, 저를 만난 것을 행운으로 여기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다니 좀 이상하다. 이러면서도 자기가 어떤 의사고 어떤 면에서 다른 의사 선생님들과 다르게 진짜 치료를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설명하시는데 왠지 이분은 진짜 의사 선생님 같다라는 믿음이 확 생기는 거 있죠. 그런데 만일 저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진짜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라면 여러분, 이런 분한테 여러분 진료를 맡기고 싶겠어요? 아마 맡기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질 거예요. 이처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좋게 보기는 어렵죠. 오늘 만날 사람 책은요,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카네기는 미국의 철강 재벌로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물론 카네기에 대해서 좋은 면만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카네기의 재벌적 경영 방식에 대해서 실제로 좋지 않은 평가를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카네기에게 있었던 아주 확실한 좋았던 장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째, 카네기의 가정, 교육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네기는 아주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대요. 아버지는 스코틀랜드의 덤펌린에서 섬유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셨고, 어머니는 아주 작은 가게를 운영했지만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었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가난은 모든 사람에게 아주 힘들기 마련이었죠.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면 가족들이 좀 잘 살 수 있을까 싶어서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피츠버그로 온 가족이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았대요. 어머니 아버지는 물론이거니와 카네기까지 모두 밤낮으로 힘들게 일을 해야 겨우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였대요. 늘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이 어려운 환경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겠지만 카네기는 오히려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잘 지켜주고 싶어서 사랑하는 우리 엄마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더 전문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강한 동기를 키웠던 것 같습니다. 둘째, 카네기의 선천적인 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네기의 타고난 특성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렵겠지만 가장 큰 특징으로 높은 자존감을 꼽고 싶습니다. 자존감은 뭘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외적으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도 자기 자신에 대해 자부심이 확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네기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어린 나이에 그것도 12살에 자기 자신의 12살에 방적회사에서 화부로 불을 떼고 조절하는 이런 일을 했었대요. 친구들을 보면서 다른 친구들은 학교도 보내주고 좋은 옷과 책을 부모님들이 사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일만 해야 되지? 이렇게 속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카네기는 나는 어디에 가든 괜찮은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화부로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잘했는데 이 모습을 본 주위 분들이 우편 배달부가 되도록 추천을 해주셨대요. 여러분 요즘에는 우편 배달부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우체국에서 우편물들을 배달해 주는 걸로 옛날에는 아주 이 직장이 굉장히 좋은 직장이었대요. 그래서 우편 배달부는 화부보다는 훨씬 좋은 직장이라서 뛸 듯이 기뻐서 이렇게 좋은 직장을 추천받아 가지고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카네기는 이 일을 하면서 나는 미국에서 제일 가는 우체부가 되겠노라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여러분 되게 재밌죠? 우체부를 하면서도 카네기는 미국에서 제일 가는 우체부가 되고 말 거야 이러면서 되게 열심히 했는데요. 실제로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주소와 집주인의 이름을 모두 외웠대요.
그 덕에 카네기가 배달하는 구역 내에서 모르는 골목이 없을 정도가 됐고, 이를 워낙 꼼꼼하게 잘하다 보니까 주위 분들이 아주 좋게 여기셨대요. 그래서 배달하다가 또 들어와서 이렇게 좀 우체국에서 쉬잖아요. 그러면 보통 친구들 같으면 이렇게 해서 좀 낮잠도 자고 그럴 수도 있는데, 카네기는 웬일인지 들어와서도 옆에서 뭐냐면 이렇게 전보를 치는 전보 기사님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전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전보로 급한 소식을 전달하고 했대요. 그래서 그 전보 기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 기호도 알고 제대로 칠 수 있어야 되는데, 어깨너머로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어 하니까 기사님들이 얘가 워낙 열심히 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가르쳐 주다가 보니까 어느새 이 전보 치는 기술을 익혀가지고 어느 날 전보기사님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결근을 하게 되셨을 때 이거 어떡하지? 누가 전보를 쓸 수 있을까? 이럴 때 제가 할 수 있어요 하면서 카네기가 대신해서 일을 하고, 나중에 일을 워낙 잘하니까 그 빈자리가 났을 때 채용이 될 수 있었대요.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좋은 직업 중에 하나였던 전보기사가 되기도 했다네요. 그래서 전보기사로 되면서 또 많은 내용들도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밤이 되면 도서관을 다니면서 책을 읽고 상식도 풍부하게 길렀대요. 학교는 못 갔지만 매사 이렇게 꼼꼼하게 제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주위 분들이 점점 좋은 일을 제안하게 됐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카네기는 점점 많은 것들을 알고 지혜를 갖추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카네기는 나를 만나는 사람은 행운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하더라도 즐겁게 잘 해내려고 노력을 했대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연구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일을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밌게 하고 또 잘하게 되고 주위 분들한테 인정도 받게 되니까 좋은 일들이 계속 늘어났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자존감 진짜 중요하죠. 나를 만난 사람이 행운이야 하면서 우리도 카네기처럼 탄탄한 자존감을 장착하고 내 스스로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보기로 해요. 셋째, 카네기의 마음 자세, 즉 개인 내적 요소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선생님은 사람에 대해 탐구하는 태도를 꼽고 싶습니다. 카네기는 어린 시절 새끼를 뵌 어미토끼 한 마리를 선물로 받았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 마리의 아기 토끼들이 태어났는데요. 너무 기뻤긴 했지만 기쁨도 잠시. 꼬물꼬물 아기 토끼들이 먹을 거를 달라고 하는데 이 먹을 것을 주려고 하면 토끼풀이 많이 필요한데 카네기 같은 경우에는 일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 아기 토끼를 먹일 풀을 뜯으러 갈 시간도 없었어요. 어떡하지? 아기 토끼들은 어떡하면 좋아? 그러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대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친구들을 모두 오라고 한 거예요. 얘들아, 내가 아기 토끼 보여줄게. 그랬더니 어디? 애들이 막 와가지고 신기하게 귀여운 아기 토끼들을 보고 있었대요. 꼬물꼬물 움직이는 아기 토끼를 보면서 얘들아, 토끼 귀엽지? 저 토끼 있잖아. 내가 저 토끼한테 앞으로 너희들 중에 토끼풀을 많이 뜯어오는 친구한테 이 아기 토끼한테 네 이름을 붙여줄게. 그러니까 토끼풀 많이 뜯어와. 어떤 친구가 제일 많이 뜯어오는지 보고 제일 많이 뜯어오는 친구한테 이름을 붙여줄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토끼풀을 막 뜯어와서 더 이상 아기 토끼 먹일 토끼풀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대요. 너무 웃기죠? 그래서 이렇게 카네기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뭔가를 생각하고 또 상대가 무엇을 원할지, 어떤 마음일지 사람을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탐구하는 태도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때도 책들이 아주 많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에 대한 이야기, 특히 인문고전 있죠.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햄릿, 리어왕,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베니스의 상인, 이런 것들을 아주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계속 보고 암송하고 10대 시절부터 그 바쁜 중에도 신문에다가 글을 써서 기고하기도 했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카네기는요, 사실 8권의 책을 쓰기도 했다네요.
그런 거 보면 카네기는 참 인문학적인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저랑 지금 이렇게 한 인물 한 인물을 이렇게 탐구하잖아요. 이것도 인문학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니까요. 그래서 카네기는요, 밤에도 이렇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생각하고 문학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890년 2월 20일에 자신이 기부한 돈으로 엘레게니 도서관을 개관할 때 이런 연설을 했대요.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 생계를 위해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가난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공공도서관에 입장하셔서 여기 많이 비치된 책을 읽으시고 오르간 연주를 들으면서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이렇게 감상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백만장자나 갑부들이 누리는 이 지적인 호사를 보통인 여러분들, 우리의 시민들도 즐겁게 누릴 수 있게 돕고 싶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많이 누리세요 하면서 기쁨으로 외쳤대요. 근데 웬일이에요? 카네기가 낸 기부금으로 공공도서관을 짓는 일들을 계속할 때 많은 가난한 시민들이 우리에게 이런 쓸데없는 도서관이 아니라 차라리 먹고 입을 것, 돈을 달라고요 하면서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을 했을지 이해가 되긴 하지만 카네기는 가난할수록 오히려 도서관에서 더 공부하고 많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선생님도 이 점이 카네기하고 좀 생각이 비슷해요. 힘들다고 지금 당장 먹을 것, 입을 것만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거, 좀 더 중요한 게 무엇일지를 알고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더 우리를 성장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태도라고 생각해요. 넷째, 카네기표 재능 발현의 차별성은 미래를 전망하는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카네기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 반발짝 먼저 생각하고 먼저 준비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행동부터 하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먼저 예상했대요. 어린 시절 카네기의 일화로 한 번은 엄마를 따라서 식료품 가게에 간 적이 있었대요. 엄마가 물건을 사는 동안 그는 가만히 서서 체리를 파는 그 할아버지 앞에 놓인 체리 상자를 이렇게 바라보았대요. 어린아이가 체리를 이렇게 한참을 바라보니까 주인 할아버지가 아이가 먹고 싶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얘야, 먹고 싶으면 한 줌 집어 먹으렴 그랬대요. 그랬는데 카네기가 꼼짝도 안 하고 계속 그 체리만 바라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카네기 어머니가 톡톡 두드리면서 카네기야, 할아버지가 허락하셨으니까 한 줌 집어 먹어도 돼. 이렇게 말했지만 그는 움직일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체리만 뚫어져라 보고 있더래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체리를 한 움큼 집어서 그에게 내밀면서 얘따 먹어라 하면서 이렇게 주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가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하도 신기해서 카네기한테 물어봤대요. 앤드류, 왜 너 아까 할아버지가 집어주라고 할 때, 너 집어가라고 할 때 네가 집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랬더니 카네기가 곰곰이 답하기를 할아버지 손이 제 손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더래요. 진짜 깜찍한 어린이였죠. 이처럼 카네기는 매사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먼저 한 발짝 더 예측을 해보고 일을 결정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구상할 때도 미국이 워낙 땅덩이가 크니까 앞으로 장거리 철도가 활발해질 거고 이렇게 긴 노선을 가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피곤하니까 침대차를 만들어서 이것을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자신이 펼쳐갈 일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철광왕으로 불리는 카네기는 계속 아주 많은 사업에 성공해서 부자가 됐는데 그냥 아무 일이나 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잘 생각하고 연구해서 투자를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카네기가요, 의외로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돈이 아주 많았지만 되게 검소했고요. 또 자신이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부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신성한 의무라고 했대요. 돈을 벌고 자기만 쓸 수도 있는데 카네기는 기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기는 검소하게 생활하고 실제로 기부를 되게 많이 했대요. 그리고 기부를 할 때도 자기만의 확고한 철학이 있었는데 특히 맹목적으로 그냥 돈이나 옷이나 먹을 거 이렇게 주는 그런 기부는 절대 나쁜 기부라고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누군가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물질적으로 돕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의존하게 만드는 나쁘게 만들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돈을 지어주는 대신에 도서관, 대학교, 교회를 짓는 기부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평생 그는 도서관 2,500개, 종합대학 12개, 교회 5,000개를 짓도록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카네기가 이룬 일들이 정말 훌륭한 업적들이 많은데요. 물론 그 중에는 좋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카네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내용이 인상적이셨어요? 우리 함께 작은 실천을 떠올려 보기로 해요.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